네, 안녕하세요. 빛나라 스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이라크 파병 갔던 군복을 입고 당시 사용했던 두건도 쓰고 그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군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제 마음도 좀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면 이제 뭐 술자리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군대 얘기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있었던 추억이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곤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럴 때마다 뭐 다 지난 과거 얘기해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군대 얘기 뭐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해서 뭐 별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한 강철 부대 시즌 3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뭐 아들 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아이들이 커서 군대 갈 때쯤 되면 아빠는 뭐 했지 그리고 뭐 아빠의 군대 생활은 어땠을까 이런 좀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추억 회상 겸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철 부대 시즌 3를 보니까 이제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특수부대, 미군 특수부대 대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즌에 참가하더라고요. 네이비실 출신의 군인들 3명과 그리고 이제 그린벨의 미육군 특수부대 친구가 한 명 이렇게 출연을 했던데요. 그거 보면서 이라크 파병 갔었던 그런 추억도 떠오르고 그리고 제가 그 특전사 복무하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했을 때 같이 강화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뭐 여러 가지 교차한 생각들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강철 부대 시즌 3는 뭐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스케일이 크고 저도 정말 듣기만 들었던 UDU 대원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린벨와 네이비실 대원들이 나와서 좀 더 좀 박진감 넘치고 실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시즌 7 첫 영상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배 위에서 함선 위에서 이렇게 그 해상 사격을 하는데 미 특수부대원들이 사격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한국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격 훈련을 많이 했지만 할 때마다 그 탄피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떨 때는 그 사격 훈련하고 나서 탄피 때문에 그 부대 기가도 못하고 막 밤새 후레쉬 들고 찾고 그리고 막 그 다음 날까지 막 그 자석 탐지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까지 두고 와가지고 막 다 저격 찾아내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총기 소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했을 때 나온 그 탄피는 100% 수거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라크 파병 가서 이제 파발마 작전 하기 전에 이제 우다리 사격 훈련장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K1 이제 소총하고 그다음에 K3 기관총을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그 K3 기관총 실전 사격 연습하는데 탄화를 그때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탄 사격 운동을 하는데 이제 뭐 K3가 기관총이다 보니까 뭐 200발 막 금방 나가더라고요.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이라크 파병을 하게 됐을 때 병력 규모로 보면 이제 미군, 영국군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였거든요. 사단 규모였으니까 한 3,800명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여단이 2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비대대, 그 다음에 뭐 공병대, 수송대 등 해가지고 정말로 독자적인 훈련과 작전이 가능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3년 3월에 이렇게 소집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8월에 이렇게 이라크로 현지로 파병을 갔습니다. 제가 1차 일진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았고 그 당시로서는 뭐 장비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현지 적응 문제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 제가 자디 배치 받고 나니까 그 저희 부대원 중에 뭐 서희 제마 부대 파병 갔다 오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동티모르나 여러 가지 해외 파병 가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참고는 할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파병 갔던 지역이 이제 이라크 북부 지역 아르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아르빌까지 이동하는 파발마 작전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1112km의 거리를 수송 물자와 병력들을 이동하는 것들이 가장 큰 전술 과제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뉴스만 틀면 그 다음날 뭐 어떤 폭파 사고가 있었다, 인명 사고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제 그 현지 있으면서도 정말 많이 좀 걱정도 들었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사명감이 못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공해야 되겠다. 절대 한 명의 인명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지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했었고요. 가기 전부터 좀 장시간 길어지긴 했지만 파병 훈련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장병들이 좀 각오를 새로 탔고 그 현지 더위를 적응하기 위해서 주말에 뭐 외박 나가면 찜질방 가서 뭐 더위를 미리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 문화를 좀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슬람 사원도 가서 문화 공부도 하고 좀 약간이나마 또 언어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병을 가서 현지 쿠웨이트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저도 사막은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도착해서 물자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갔던 주둔지가 이제 캠프 버지니아라고 이제 미군 주둔 기지에서 좀 마지막 훈련을 하고 이제 이라크로 넘어갔었는데 그때 동맹군 훈련할 때 그 사격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 30여 개국의 여러 동맹군들이 그 이라크전에 같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 주둔지에서 실제로 이라크 파병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캠프 버지니아에서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미군뿐만 아니라 뭐 영국군 그리고 뭐 일본 자위대, 몽골군, 그다음에 엘살바도르군 정말 한 전 세계 한 30개 연합군들이 다 주둔을 해 있었거든요. 식사 시간 되면은 뭐 그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지금 이라크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현지 분위기도 전해 듣고 했던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긴장도 되고 어떻게 준비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정말 그때 장병들의 마음가짐은 가슴속에 뭔가 전장으로 떠난다는 그런 마음도 되게 컸고 한국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라크 바로 들어가기 직전 그 쿠웨이트에서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최종 준비를 마치고 이라크로 떠날 때까지 정말로 많은 긴장을 했고 뭔가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도 많이 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서도 막 체력 단련 훈련하고 미군기지 체력 단련장에 가서 매일마다 뭐 훈련도 하고 마지막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협전 부대 일진 중에서도 일부 병력은 이제 항공기로 이제 쿠웨이트에서 그 저희 주둔지가 있었던 아르빌까지 바로 이동을 했었고요. 그 대신 한 1,100명 정도는 저희가 쓸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들 차량들을 육상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그런 작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1,115km를 횡단하는 파발마 작전이었는데요. 쿠웨이트에 있는 캠프 버지니아에서 출발해서 이라크에 있는 4개의 미군 기지를 통해서 3박 4일에 거쳐서 이렇게 아르빌까지 무사히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좀 모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그때 이제 파발마 작전을 하면서 4분의 5톤 트럭을 운전해 가면서 그때 방탄복도 있고 뭐 기관총으로 4주 경기도 해 가면서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라크를 횡단해서 아르빌까지 도착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미군 기지 캠프들을 경험해 보면서 실제 전장의 주둔지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거기 들어와 있는 뭐 미군 용병 업체라든지 다양한 외국군들을 만나면서 교류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미군의 한국의 인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한국계 미국이겠죠. 그런 분들이 군대에 많이 와서 실제로 전장에서 많이 활약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전쟁이 나면 사실은 이제 모두 군인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이제 군수 용역 업체라든지 그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미군이나 이제 이라크군들이 사용할 그런 전쟁 물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탱크나 장갑차들 이런 것들을 군인들이 다 수송하는 게 아니라 일본 민간 군역 업체들이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다 수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되게 신기했고 이렇게도 전쟁이 이루어지는구나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200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이라크 파병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당시 한 9진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한 나라도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이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 실전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강철 부대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정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졌던 실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위험도 있고 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그 이라크 전이라는 그 실제 전쟁에 참가해서 뭐 저희가 실제로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그때 있던 실전 감각들이 정말 향후에 어떤 미래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군복무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몰란점에 참전했던 한국군들의 경험과 그 노하우가 가장 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 전쟁은 1950년대로 되게 좀 많이 지난 이야기라서 그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군들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실전 경험들이 북한 또는 이제 잠재적인 위협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협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특별히 전쟁에서 가진 실전 경험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라크 파병을 통해서 많은 한국군들이 실제 전쟁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경험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전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이제 많은 군인들이 뭐 연락 사무소 형태 또는 이제 평화유지군 형태로 이제 해외 파병을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못지않게 실전 경험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철 부대 시즌 3에서도 보면 그 4명의 그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정말 그 노련하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뭐 마인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군인으로서 존경할 만하고 배워볼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전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군들이 해외 파병을 많이 가서 현장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강철 부대 시즌 7의 첫 영상을 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미군 특수부대원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도 말로만 들었던 그 유디오 대원들을 실제로 봤다는 것 자체도 좀 되게 흥미롭고요. 제가 있었던 특전사라든지 그리고 707 부대원들, UDT, HI들 등의 여러 가지 특수 부대원들이 정말로 자신의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같이 좀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떠오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뭐 리뷰할 내용도 있으면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정말 고생하고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그런 장병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런 장병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과 현실적인 그런 관심이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도 뭐 아들 둘이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군대 갈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불과 10년 안에 이제 군대 갈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갈 시점이 되면 뭐 통일이 돼서 뭐 개마고원에서 좀 군대 생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참 통일은 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가 꼭 평화적 통일을 해서 정말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강인한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